지금까지 강의의 주제, PPT의 표지에 나와 있는 제목을 설명하는데 1시간 이상 더 걸렸어요. 왜냐하면 혼론의학, 혼론치유학 이런 게 뭐냐 하는 거를 내 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은 처음 들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체가 다차원의 생명장이란 걸 몸, 기, 정, 심, 혼, 영 이로 되어 있다는 것은 환원주의자가 아니면 다 아는 바디, 마인드, 스피릿만 제대로 알면 이런 걸 알면은 이것이 자체가 실제로 성인이 돼가지고 외적인 어떤 우리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외적인 사기에 의해서 몸이 그하거나 사고에 의해서 그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 다 성인이 갖고 있는 정신심리적인 문제 그런 것은 혼론의학적으로 그걸 우리가 뭐냐면 혼론에서는 이걸 중요시해요. 혼론에서는 혼론 탑다운 바텀업 혼론 홀라키 영 혼, 심, 이걸 우리 전통에서는 백이라고 그러는데, 정이라고 그래요. 신체, 심. 자, 이랬을 때, 이거 자체가 혼론 홀락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정신 심리적인 문제다. 심리적인 장애, 정우울이다. 하면 우리 영적인 문제는 제외, 이건 제외한다 그랬어요. 혼의 문제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혼. 이게 심리학의 무의식이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말라식, 혼의 문제예요. 뭐 여기에 신체에서 따로 띄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뇌라 그랬어요. 뇌를 통해서 이게 다 발현된다 이게. 모든 건 뇌를 통해서 다 발현된다 그랬어요. 뇌. 아까 내가 강제 인해란 말도 결국 영적인 것도 사실 뇌를 통해서 하는데 그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나 아는 거지 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머릿속 가지고 그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전부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게 다 하는 걸 이걸 탑다운이라고 그래요. 하향이라 하향 인과적이라 하향. 그러니까 혼이 그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 감정, 본능적인 충동, 추동, 리비도 뭐 할 것 없이 뭐 그에다가 기, 에너지 거기다 이제 모든 게 뇌를 통해서 뇌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성이 일어나죠, 변성. 뇌가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뇌는 인지하는 대뇌 심피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인지만 주로 하는 것도 인지가 잘못되고 특히 우리 감정 정서적인 거 대뇌 변형계 편도체 그다음에 본능 의지 뇌관 그다음에 행동에 대한 뇌관을 비롯한 뭐 소뇌나 기타 뭐 시상하부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이 다 그냥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란 게 뇌는 신경망 회로를 인지가 딱 했다면 감정 정서에 뭐 전부 다가 이게 돌아가서 그게 나쁜 쪽으로 가면 다 나빠진다 이거예요. 이걸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나빠지는 거예요. 아래부터 부대들. 그게 하향인과적이 나빠져요. 그런데 이게 또 이게 어떤 사람이 이게 약해. 신체적으로 더 나빠지고 이게 뇌가 그거 하면서 신체에서 이상이 오는 거예요. 신체 이상이 오면 어때요? 신체가 이상하면 기가 잘 안 통해. 그럼 기가 나빠져. 기가 그거 하면 그 사람 또 뭐예요? 감정 정서적으로 이 사람 뭐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워지고 뭐 해요. 다 이게 뇌하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또 성적이 딱 그거 하면서 마음도 그거예요. 혼은 점점 더 위축되거나 그 사람이 혼기가 강하면 점점 더 그걸 외적으로 투사하고 막 하면서 그거 위로 또 나빠진단 말이에요. 위로 이렇게. 상향인 거예요. 상향. 바탕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혼이 그하면서 인지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또는 이것보다도 여기가 더 감정 정서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제 중간이에요. 여기가 그랬지만 여기도 아래 위로 다 이게 그하는 거예요. 다. 더 취약하면. 어디든지 아래 위로 다 이렇게 그하게 되는 거지만 그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병리적으로 돌아가면 병리장애적으로 점점 더 심해지겠지. 그거 나빠지면 점점 더 위로 되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치유기제가 그거라며. 치유기제란 거는 이런 병리적으로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치유를 통해서 이거를 탁 끊고 반전시키는 게 반전. 병리기제를 갖다가 딱 이에서 반전시켜가지고 치유기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치유기제는 이게 막 악화되다가 치유자가 몸의 치유에서부터 에너지 또는 감정 정서 이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아까 내가 뭐랬어요. 잘 심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예비적이고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해서 점점 이었는데 결국은 그걸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나쁜 것이 어때요? 더 나쁘게 많이 했던 게 점점 약화되면서 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임계점에 도달하면 딱 반전하면서 치유기제가 돼요. 이걸 내가 잘 쓰는 표가 이런 거예요. 이건 병리예요. 병리장애. 이건 건강. 치유를 한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아주 나쁜 이 병리 상태에서 좀 치유하면 여기 온다 이게. 근데 이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레질리언스가 병리의 레질리언스라는 게 탄성 회복인데 이거는 탄성 회복을 갖다 건강한 걸로 회복되는 걸 쓰는데 그게 아니고 병리 상태로 회귀하는 거예요. 회귀. 이쪽으로 여기서 일로 떨어지면 어때요? 일로 가는 건 레질리언스가 이게 패솔로지컬. 병리적인 탄성회귀예요. 탄성회귀. 그러니까 어떤 거 치유를 좀 했다는 게 야 이만큼 치유됐다. 상태 완화됐고 그러겠지. 내버려두면 다시 이게 일 밑으로 간다 이거예요. 외부에선 조건과 뭐 삶의 조건과 이런 것들이 그걸 그런다 이게. 치유를 갖다 계속 해가지고 하면 어느 단계 딱 와요. 임계점에.
요걸 넘고 나면 그 다음에 일로 떨어진다. 일로 안 가고. 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점점 더 이건 건강한 기제, 이게 치유 기제들이 있지. 치유 기제가 점점 더할수록 이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밑으로 오고 여기 굴러요. 여기 임계점. 그렇기 때문에 치유 기제란 것은 이런 상태라서 어느 단계에서 이게 치유 쪽으로 이렇게 그 하려면 돼. 근데 이것이 되는 데는 여기까지는 요거는 여러분들 같은 치유자들의 역할이에요. 치유자.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와서부터는 이건 자기 치유의 단계예요. 자기 치유. 건강을 향해서 치유가 이게 점점 돼가는 건 일상에서 자유치유. 그럼 자기 치유라는 것은 결국 이 책의 고급 치유 기제라는 말을 썼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마음 챙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림, 각성, 자각, 성찰.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게 일로 안 간다 이거예요. 치유 기장이 결국 뭐냐면 우리의 심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심. 혼은 의라 그랬어요. 이건 심이에요. 심. 식이에요. 뇌에 있는 거 이건 식이에요. 식. 뇌의 현전의식. 뇌에 각인되는 있잖아요. 뇌 표청의식. 이걸 갖다 우리가 뭐예요? 심의. 식이라고 한다면 심. 심의식이에요. 심. 물론 불교에서 심할 때는 근본적으로 이걸 심이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인 거 이걸 뭐 일심이라 해서 여기 심 근본식 아레아식이라 해가지고 하는데 아레아식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혼이 거하는 걸로 얘기할 때는 그 심의식이 아니고 컨벤셔널한 보통 얘기하는 그런 심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의식에 이게 변화와 전환이 안 생기면은 치유 기제가 일시적인 건 된다 이거 일시적인 어느 기간 동안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성장 단계에 있는 아이들 뇌 가소성도 쉽게 생기고 정신심리적이고 뭐 인지와 함께 성장 단계 10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되면 이게 딱 굳어져 버리지만 성인이한테 10대들까지는 이게 치유자 능력에 의해서 이런 상태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이런 상태까지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성인을 상대로 한 얘기예요. 성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로 다루는 대상의 성인, 그것도 중년, 그게 문제를 해요. 이거 자체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전환이 되게 하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생명장이 밑에서부터 위까지가 병리 기제는 일로 도는 거라면 치유 기제는 반대로 도는 거지. 병리, 이건 치유. 전부 다 회전하는 거지. 이 회전을 시킨다는 것은 회전을 시키도록 한 건 알아차림, 각성찰, 자각. 각성, 가장 기본적으로 주시. 이걸 통속적으로 우리가 마음 챙김. 이것이 없이는 쉽게 얘기해서 근본 치유는 일시적인 거 말고 내가 지금 얘기한 정신심리적으로 만성이 된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생긴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인이 돼서. 더구나 내가 항상 얘기하는 지난 강의에서도 강조했던 코엑스와 때문에 콘덴스드 익스피리언스. 무의식의 그 부정적인 그림자 무의식이 구조화돼 가지고 응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왜 변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직자들이, 왜 스님들이 그렇게 매일 뭐 허설법하고 하면서 뒤에 가서 딴짓하느냐. 왜 목사와 신부가 그한테 뒤에 가서 딴짓하느냐. 자기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직업적으로나 그것 때문에 막 하지만 뒤에 가면 자기 자신, 내면의 자기 자신이 그런 게 깨어있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진짜 수행한다면 뭐 어떻겠어요? 내면에서 올라오는 게 다 보일 거 아니야, 진짜 수행한다면. 그럼 뒤에서 딴짓 하겠어요? 못하지. 그런데 수많은 성직자들, 불교든지 뭐 기독교든지 천주교든지 뭐 사람들 앞에서 왜 하다가 뒤에 가서 딴짓 하는. 그게 뭐냐면 이것을 근본 치유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또 그걸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모든 성직자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알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이 치유 기제가 그래서 왜 혼론의학적 심신치유법, 치유기법에 근거한 사이언스와 아트적인 게 통합치유적인 치유기제에 대한 이론과 실제가 이 강의의 그거예요. 인간의 의식은 우리 신체적 생명의 오감 언어적 인지로 이해하는 생명의 외적인 거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도 혼론이지만 내적인 거 의식, 식 또 지난 강의에서 얘기한 가침임, 식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무의식, 신적 무의식까지 다 가침식이 다 그한다고 했어요. 그 여기 이 그림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홀라키적으로 인간의 베이지, 레드, 블루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뇌가 보여주잖아요. 뇌가. 이 모든 게 이게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다 하는 걸 아는 게 여러분이 치유자라면은 이 기본 그림이 나타나는 의미를 모르면은 여러분은 완전한 치유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강의에서 저 시간은 통합심신치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오버뷰, 개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심신치유를 기본적으로 그건 치유에서부터 일반적인 심신치유다. 이게 편의상 분리하는 거예요. 혼의 심신치유다. 고급 심신치유다. 혼의 심신치유에는 이 모든 게 바탕이에요. 심신치유. 기본에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다 혼의 치유. 모든 것은 혼의 문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본 일반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취약점, 그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하면서 또 치유 기제를 갖다 단계적으로 더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좌측에는 인티그레이티브 메디신.
이 통합의학에서는 뭐 보완대체의학적이고 자연치유적이고 이거 다 의학으로 이 사람 얘기하지만 보완대체의학을 요새는 통합의학으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인티그럴 메디슨 모든 걸 전통지혜와 현대 동서양의 또 현대적인 거 고대에서 내려오는 거 예를 들면 우리 뭐 동양으로 얘기하면 전형적으로 뭐 인도에서 하는 건 베단타 요가 그다음에 인도의 아유르베다 치유 우리 동북아로 오면 뭐 동북아의 동의학적인 허브에서부터 침, 뜸 또 그다음에 바로 그 기공 저쪽엔 요가입니다. 기공 뭐 그래서 이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치유 요법들이 있다. 오늘날 그게 다 미국에서 다 흡수해가지고 통합의학이 다 그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서양에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허브 치유에서부터 아로마 치유 또 서양 자체에서 쭉 내려오는 뭐 그것들이 또 있어요. 그게 다 흡수한 거지. 그리고 오늘날 에너지, 파동, 치유해서 수많은 분야의 것을 다 통합의학에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거는 바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혼론의학적으로 혼론의학이라는 걸 극히 희귀한 사람이 얘기를 쓰면서도 보편적으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체계인 통합심신치유학이 바로 내가 안희영 교수하고 통합심신치유학 실제 여기엔 또 우리 교수님도 같이 집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통합심신치유학을 이론과 실제와 치유기제 이게 세 개 이게 있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티그레이티브 메디신이라 통합치유학인데 서양 사람들은 메디신을 가지고 의학적으로 프레임 안에서 다 설명하기 좋으니까 그러는데 실은 통합치유학이라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통합의학에서 이 치유의 양태에 대한 스펙트럼을 얘기하면서 바디, 마인드, 스피릿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 놓은 것들이 좀 특히 스피릿 쪽은 조금 이게 부실하지. 스피릿을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영성 치유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해서 영성을 치유하는 건 아니에요. 영을 치유한다. 영은 치유 대상이에요. 영은 치유. 기독교로 하면 영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원죄를 지으면서부터 사탄에 의해서 타락이 돼가지고 좀 타락된 영이 되는 거지. 다시 이제 그게 하려면 구원에 의해서 성령을 받아들여가지고 구해야 된다. 그런 걸로 얘기하면은 기독교적인 것도 결국 영 자체가 사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식적으로 얘기하면 불교의 아레아식이란 말이에요. 아레아식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무지문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아레아식이 우리가 근본식이라고 하고 심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심. 결국 무지무명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된다.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영이 그렇죠. 영이 오염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영이 어떻게 오염되는 거예요? 영은 결국 서양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칼마의 문제라고 칼마.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식, 업장, 장식, 뭐 불교에서 여러 용어로 아래하시게 이게 영의 그거라 이거예요. 존재적으로는 영이지만 그 영이 갖고 있는 식이죠. 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식. 그건 지난 강의에서도 그걸 강조해서 했던 거지만. 근데 이건 어때요? 이건 칼마가 지배하는 거고. 그래서 영 자체가 사람이 건기가 낮은 사람은 무명의 그것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치유받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치유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다 영이 어때요? 타고나기를 영이 칼마에 쌓아서 나쁜 기운이나 이런 걸 갖고서 태어나는 게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부모가 어떻게 특별히 막 그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은 어때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바깥에서 나쁜 기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쁜 기운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걸? 빙의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 혼이 문제인 사람은 혼이 허해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는 나쁜 기운들이 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나쁜 기운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 수행을 안 했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 그게 물론 뭐 수행을 하고 뭐 종교를 믿어도 그하고 해서 좋은 기운이 영적 기운이 그게 그거 하면 나쁜 기운들이 그런데 오지 못하겠지. 우리 파동적인 원리로서도 그러고. 네, 무신론자는 나쁜 기운도 안 들어오지만 좋은 영성의 기운도 들어오고. 그것도 당연히 안 들어오는 거지. 무신론자는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 사람 타고난 인지로서 인지를 가지고 머리 그 재능 타고 가서 자기 어떤 분야에 뭐 뇌과학자인데 뇌과학자로서 막 자기 그걸로서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깨어나거나 뭐 하느냐지. 그 사람은 수행을 하지도 않고 무신론자가 수행을 하겠어? 근데 일생의 그 주기로 보면요 일정 시점에는 무신론자지만 어느 시점에 또 바뀔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내가 그러면 완전 골수무신 나이 들면 어떻게 됐어? 더 그걸로 굳어지는 확률이 99%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신론적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근본적인 인지와 인식이 그렇게 탁 각인되면은 성찰적으로 자기가 아는 거를 갖다가 야 이게 그래도 이게 또 그 하면서 야 이게 뭐 이거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하도 신비하고 하니까 이렇게 눈을 뜨게 되면 어때요? 그게 되면 그 사람이 바뀌어질 수가 있겠지. 근데 확률이 어때? 굉장히 낮은 거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골수 무신론자이라면 그렇다는 걸 하나의 그걸로서 얘기하는 거라고. 바디 마인드의 치유에 대한 거라든지 그 중심적인 거 이걸 얻은 게 더 그런 것에 더 이펙티브한 치유법들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하나 안 들어가는 이유가 들어가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게 많아. 스피릿은 어때요?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반드시 마음 챙김, 알아차림, 성찰 그게 혼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근본적인 영, 자기의 근본적인 자성에 해당하는 근본적인 그거에서 주시하는 여러분이 마음 챙김이나 주시를 어디를 하라 그랬어요? 왜 내를 해라 그랬어?
모든 게 뇌를 통해서 발현할 뿐만 아니라 그 뇌를 통해서 발현하게 하는 주체가 어디 있어? 송가체하고 사스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다 보면 아이들도 못해요. 오염되기 전이니까 순수한 다 돼요. 어린아이들의 그 눈을 봐라 이게. 눈이 영혼의 창이에요. 그래서 이게 눈이 탁하고 눈이 그한 사람들,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나쁜 짓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용하거나 소시오패스거나. 그래서 이게 스피릿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아니고 실제로 스피릿이 그하려면 종교적인 치유 있어요. 그걸 하든지 수행, 수련 이걸 반드시 해야만 영적인 거에 한 거예요. 여기서 이 목회자의 뭐 카운셀링 이건 얘기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카운셀링 사람 그 목회자가 어떻게 되겠어?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이고 그랬을 때는 그게 가능한 거지. 또 각각에 대한 게 우리 전형적으로 여러분 다 아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나오지만 이걸 갖다가 혼론 치유적인, 혼론 치유학적인 이런 쪽으로 이걸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걸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다 성인에 대한 거예요. 25살 넘어서 대부분은 더 굳어진 중년 40대 넘었어요. 이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서 참고로 그래도 돼요.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엔 뭘 하겠어요? 이 사람이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가 아프고 왜 괴롭고 하니? 이걸 알아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스타팅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가치밈을 통해서 가치밈이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이냐 하는 거에 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하다못해 명리적인까지도 참고로 보고 또 그 사람이 건기도 좀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디가 지금 문제구나 하는 걸 딱 판단하면 근본적으로 변하게 하려면 이제 예비, 기본, 뭐 일반 해가지고 이렇게 치유 기제를 단계적으로 발견시키면서 딱 자기 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계가 되면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혼이 문제가 될 때는 뭐가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혼은 자아니까. 혼이란 건 인식론적으로는 저 심리학의 자아예요. 이건 존재적이 존재적. 자아는 뭐의 병행해서 하는 게 인지의 발달에 병행해서 자아가 발달한단 말이에요. 자아나 혹은 자기. 이것이 두 가지로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로 가서 성격의 장애를 일으키는데 이게 지금 뭐 혼의 위축적으로 혼이 위축되는 사람들 에고 디스토닉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토 플라스틱 된다 그랬어요. 에고 디스토닉은 자아 부정적이에요. 자기에 대해 부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자기 변형적이에요. 한마디로 내 탓이에요. 내 탓. 모든 건 내 탓이야.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같은 치유자를 만났다 하면 이 사람들은 축복이야. 왜냐하면 이게 바로 치유의 대상자들이에요. 이게 치유. 여기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고파. 나는 나의 괴로움. 괴로움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 가둬가지고 자기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정체성이나 또 자존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이게 하락되어 있는 혼돈.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라면 이게 부정적이에요. 에고 디스토니하고 오토 플라스틱하게 되는 혼의 위축은 누가 만드냐면 이 사람의 대상, 관계, 양육, 환경이에요. 환경과 부모죠. 부모. 이것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혼의 위축이 된 사람은 현재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행하다고 이렇게 느끼는데 자기 탓으로 보고 자기를 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같은 치유자를 만나서 내가 문제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완전히 황당한 그런 인지와 인식이란 걸 갖다 깨우치게만 딱 되면 자기의 잘못된 인지를 갖다 바로 고치는 그런 인지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고 있던 게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닌 거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게 더구나 자기를 갖다 부정적으로 보고 이게 다 감정적 이거하고 다 같이 물려서 돌아가게 한 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는 이거 이런 것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이 사람이 가는 건 자기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의 바로 클라이언트는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건기가 낫지 않아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의지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념과 용기, 치유받을 용기. 그거 얘기만 하면 이 사람은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 혼의 장애. 이게 성격 장애자예요. 성격 장애자. 이런 사람은 에고 신토닉하고 알로 플라스틱하죠. 이런 사람은 자아동질적이에요. 자아동질적이라는 건 자기에 대한 성찰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자아도취. 잘못된 자기예요. 소위 말하는 자뻑이지 자뻑. 환경변형적. 이 사람은 전부 다 대상, 상대, 탓이에요. 이게 또 뭐 성인의 경우니까 직업이 또 이걸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다시 사람들이 지난 강의에서 얘기한 이 레드밈과 블루밈의 저주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그렇게 된 거는 바로 이 사람의 혼이 에고 신토닉하고 오토플라스틱. 그리고 이 사람들 대부분이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 패스이면서 패스성. 뭐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에서다. 이거 자체가 이건 혼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혼이 위축인데 완전히 오토플라스틱 이게 하지 않고 혼이 정상이에요. 단지 혼이 약해. 좀 약해요. 약하다는 얘기 혼기. 혼의 기예요. 혼의 기. 혼의 기가 좀 약하게 되는 사람이 때문에 혼의 기. 이런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이건 성장 후에 직업. 이것이 혼을 소진시킨단 말이에요. 내담자들 문제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얘기하는 자연의학이나 통합의학이나 신의학
내가 얘기하는 혼론의학이라 혼론치유적인 지금 현재 쉽게 해서 공인된 모든 수십 수백 가지 치유법들을 제대로 치유 기제를 발현시킬 수 있도록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치유법. 자, 기본적으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크게 앞에서 얘기한 얘기가 나와요. 몸, 에너지, 감정, 정서, 혼, 영, 마음, 감정, 정서 같은 그게 넣었죠. 왜냐면 이 마음, 감정, 정서는 우리가 존재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몸의 생명작용을 하면 아스트랄 장이에요. 아스트랄에. 하위 아스트랄은 바로 이 감정, 정서 이쪽이고 상위 아스트랄이 여기서 마음. 이걸 합쳐가지고 감정, 정서에 하나에 넣어가지. 혼, 영도 이게 구분돼야 되는 거지만 그한 거예요. 영의 치유란 말은 이건 같이 쓰다 보니까 영 치유라 하지만 영은 영 자체를 치유하는 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눈으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치유 요법으로서는 각각에 대해서 특히 취약한 그런 내담자 그게 적절한 치유 요법을 구하는데 내가 얘기했지 여러분이 모든 치유 요법을 다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느 하나의 치유 요법이나 이것만 해서는 또 좀 곤란한 거예요. 통합치유니까 여러분이 감정, 정서 차원의 치유를 시킨다든지 기공, 요가 이런 걸 하면 몸 수련 이걸 통해 가지고 바타마바로 장약 인간으로서 다 그거 할 수 있는 거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최소한도 이 생명장에서 각 수준에서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거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어느 정도 하고 당연히 치유 잘하면은 필수적으로 마음 챙김, 명상, 수련 이거 안 하는 치유자가 있다면 그 사람 치유 기술자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수준에서의 치유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걸 앞에서 얘기했어요. 원론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정신심리적인 거 하면 다 몸까지 다 나빠지고 또 몸을 치유하면 위에까지 다 좋아진다. 그냥 그 치유 그건 조건부야. 그런데 그런 나쁜 상태 현재 상태에서는 기공, 요가 뭘 하면은 몸도 좋아지고 에너지도 좋아지고 그 마음 정도 다 안정되고 혼도 어때요? 위축된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혼기가. 신명이란 말을 우리가 쓰는 신명이 살아난대, 신명이. 그런데 그거 됐으면 이게 다 치유 기제 됐다.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좋아진데 거기서 그 하면 그 사람의 삶의 조건의 환경이 또 나빠진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바텀업도 필요하고 탑다운도 필요하고 결국 얘기하면 중간에 어떤 특징이 더 나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집중 치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바텀업에서의 지배적인 건 몸 수련이고 탑다운의 지배적인 건 마음 챙김, 혼의 치유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혼이 각성작용해야죠. 혼의 치유, 영성 수련 이게 탑다운, 바텀업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면서 집중 치유가 됩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걸 단계적으로 그냥 예비, 기본, 일반, 고급 이렇게 해서 치유 기제를 갖다가 구합니다. 결국 아까 내가 뭐랬죠?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듯이 고급 치유. 결국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서 이렇게 치유가 되다가 그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몸으로 하는 수련을 하면서 호흡 명상도 하고 뭐 마음챙김, 바라차림 이거 하면서 점점 치유되면서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놔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가장 기본적인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치유요법과 치유기제 이것이 이게 치유기제를 발현하기도 하고 또 치유기제가 발현되면 그 부분에 그것이 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기제에 의해서 심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이 쌍방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화살표가 그걸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 주요 심신치유요법에 대한 걸 갖다가 대표적인 걸 몇 개를 그랬지만 우리가 몸에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이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몸 치유와 관련해서는 무수하게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몸과 관련해서 전부 다 우리가 몸에 쓰는 전부 다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서 몸에 기가 제대로 안 통하고 또 이 골격, 건골, 척추 뭐 이게 다 변형이 되고 하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카이로프락틱 치료든지 전골치료, 추나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기요법 뭐 하여튼 수없이 많은 그런 거 그게 몸의 치유의 그거라 이거예요. 바타마바에 그거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내가 얘기했지 기공소마 요가지 기에너시유. 근데 기에너시유는 기에너지만 좋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뭐예요? 홀론홀라기의 원리를 알면 기에너지가 이게 모든 우리 생체 에너지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고 또 기에 그걸 하다 보면 이게 어긋나 있던 것도 바로 잡히고 다 그거 해가지고 그 기가 바로 뭐예요? 미드, 상향, 하향적인 이런 치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도 잠깐 보여줬듯이 서양에서 통합의학이라 해서 그하고 있는 전일의학적이고 보완대체의학적인 자연치유들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감정, 정서, 예술치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정, 정서적으로 이 사람이 불안하고 조절장애가 잘 안 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치유를 하면서 근데 뭐 성급하게 마음챙김을 성급하게 이런 사람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챙김은 성급하게 할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전형적인 여러 가지 치유법들이 있잖아. 그 사람 기질에 맞는 걸로서. 지금 요즘은 뭐예요? 인지행동치료가 대세이지만 그 이외에 뭐 융적인 분석심적인 아들러적인 걸 해도 좋고
실전 치료도 좋고 게스탈트 치료도 좋고 봤을 때 이게 뭔가 이 사람이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런 걸 좀 받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문가일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 이게 필요하겠다면 그 전문가한테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게 없을 때는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지.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담 심리 치료도 우리가 정상을 완화시키고 호전시키는데 필요하니까 그걸 쓸 수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 치유가 안 된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 중요한 게 뭐예요? 뇌인지 치유, 스트레스 관리 치유. 물론 뇌에 대한 거는 마음 챙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성찰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오면 필요 없죠. 내가 아까 얘기했죠. 마음 챙김을 갖다 뇌를 주시할 수 있는, 뇌를 주시하면서 뇌에 그 문제가 딱 왔을 때 어떤 두려움, 공포, 우울, 뭐 뇌 편도체 같은, 그 전에 이제 뇌 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공부를 많이 해둬야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자체를 일으키는 게 송가체, 중심에 있는 혼이니까 그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두려움, 공포, 불안, 강박 이건 다 무슨 수준이에요. 뇌와 혼은 서로 상호 의존하는데 이건 뇌에서는 신경정책이에요. 신경. 혼은 어때요? 혼이 제일 약해지는 게 뭐겠어요? 혼은 두려움에 약한 거예요. 두려움에.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혼은 더 약화되는 거예요. 혼에 그걸 알고 뇌를 그하면 뇌에 우리가 뉴로 피드백이라든지 또 우리 뭐 신체 전체에 대해서는 바이오 피드백 이것도 그하지만 이건 기본 단계, 기초적인 단계 수준에 얘기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건 나중에 마음 챙김 할 수 있는 단계, 자기 치유할 수 있는 단계에 온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거죠.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고 보는 순간 그게 참 신기해요. 뇌가 다 그하면서 쫙 하면서 뭐 연상 있잖아요. 연상해요. 딱 주시하는 순간 그것이 싹 없어지는. 그럼 그것이 조건화된다고 해서 다시 그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인까지 딱 주시하면서 보면 점점 더 그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것이 더 약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주시를 못할 때는 제대로 주시 못해도 알아차림을 뭘로 하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에서 자기가 딱 분노나 화가 일어났다. 아니면 어떤 망상이 일어났다. 그게 어때요?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거 아니지 이걸. 뇌를 통해서 일어났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건 이미 늦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럴 능력이 있다면 어때요? 그것이 일어나게 하고 발현하게 하는 뇌에 그걸 갖다가 주시를 하는 그거 하면은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증 알아차리면 그게 일어난 상태에서 그게 모든 게 외부의 자극도 다 안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 아니에요. 안에서. 근데 그거 알아차린다는 게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면서 그 사람 분노화 이런 거 일어나고 있네. 아니면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 모르고. 그런데 사실 내가 얘기하는 건 오늘날 마음 챙김을 비롯해서 명상을 하고 전통에서는 모르겠지. 전통에서 뇌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럼 현대에서는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현대 마음 챙김하는 데서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모든 것이 뇌를 통해서 발현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 정도 되면 뇌를 갖다 일어난 씨앗이 조금 되었을 때 딱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감정 정서적인 문제든지 인지의 문제든지 혼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든지 두려움 공포, 물론 뭐 수련한 사람들이야 그 정도까지도 안 해야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치유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마음 챙김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주시하는, 보는, 바라보는 그걸 해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알아차리고 그하고 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하튼 간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인지와 심의식이 뇌를 통해서 발현되고 한다는 걸 안다면은 지금 아까 얘기하는 모든 상념에서 두려움이 이게 가만히 하면 여기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오는 원천을 봐야지 어디를 봐야 될 거야. 그게 하나의 기능으로서 나오는 거니까. 기능적으로 그게 나오는 건데 그 기능이라는 건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시자는 어때요? 그게 아니지, 뇌에. 주시는 바로 그런 기능에 의해서 뇌에서 발현되는 뉴럴 네트워크의 그런 것들이 지정의에 그걸로서 이렇게 그하면서 이렇게 발현되는 것을 그걸 갖다가 딱 알아차리고 주시를 하면은 근본적인 자기의 불교식으로 하면 근본적인 아레아식의 바탕, 자성식으로서 이게 주시하는 거고 초개체적인 영에 의해서 주시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기가 알고서 그렇게 그하면 정말 찰나적인 순간 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그런 정도의 수련만 해가지고 그하다 하면은 모든 수행은 방편이에요. 방편 수행에서는 그게 지켜다 하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인지 치유가 뭐 뇌에서 한다는 게 뭐 뉴로 피드백 정도가 뇌인지 치유로서 쏘는 거 이런 거지만 정량 뇌파 분석이라는 거는 그건 뭐 어떤 치유를 해봤을 때 뇌파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하는 거지 뭐 치유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바이오 피드백은 몸의 자율신경계 어디에 그 심장이든지 뭐든지 어떻게 변하냐 하는 걸 보는 게 바이오 피드백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독에 대한 문제. 뇌가 이렇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 여기에서 어디에 달라붙어요? 이 사람들도 어때요? 중독은 이 양쪽에 다 이쪽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알로플라스틱한 이 사람들 중독이지. 이 사람 뭐에 중독이에요? 권력 중독. 남한테 굴림하고 자기 앞에서 벌벌 떨고 뭐 한 데서 쾌감을 느끼고 그 하는 거에서부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뭐 할 것 없이 다 중독. 이 중독은 여기 이 사람도 이걸 못 견디면 중독으로 간다 이게. 물론 여기에 뭐 의식 중독 이런 것도 다 그하지. 그렇지만 여하튼간에 이 중독은 혼의 이상에 오는 사람들이 다양한 중독에 다 걸리기 쉬운 거예요. 특히 이쪽에서는 뭐예요? 이런 마약, 알코올 뭐뿐이 아니라 섹스 이렇게 다 그 중독 걸리면서 이 사람들 어때요? 남한테 권력을 휘두르고 뭐하고 그거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의식 중독이죠. 의식 중독이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우리가 그 중독도 물질, 행위, 감정, 의식 중독까지 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혼의 이상에 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중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의식치유. 의식치유는 PRB, RBO 뭐 그런 데 다 갇혀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가치밈이 갇혀있는 그 병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병리적인 상태가 아니고 사로잡힌 불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도 깨어나게 하는 건 인지적으로 우선 깨어나게 하고 그러면서 그 가치적인 거 이런 걸 하려면 어때요? 인문치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거지만 그 사람들한테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그것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2단계에 오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신의 행정. 결국 우리가 치유라는 게 시만이 바로 열리도록 해야 되니까 시만이 바로 열리면 어때요?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맞는 독서를 시켜야 되는 독서를. 어떤 형태의 독서든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관심 갖고 만드는 그거에 대해서 그림책 읽기 같은 걸로 시작해도 좋고 뭐 자수정 글쓰기 인문치유사는 것도 영적 독서들 뭐 해도 좋고 그건 누구한테나 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가 적합하고 뭐에 관심을 갖느냐에 봐요. 그걸로부터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눈이 뜨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시만이 딱 뜨이면 그럼 다시 신안 이게 혼인데 확신. 혼안이죠, 혼안. 이게 아들적이죠. 어떤 이 신념, 용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신에 대한 문제예요. 신념, 의지. 이게 혼에 대한 문제야. 아들러의 그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뭐 실천, 수련, 학습, 훈련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은 깨어나고 각성 자각하기 전에는 의식이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 없다. 겉으로 잠깐 그하고서 잠깐 삼박해가지고 좋은데요? 하는 게 누구든지 하는데 그건 그때 순간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원래 그 사람의 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회귀, 레질리언스 그런 상태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치유자로서 그하고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은 에너지, 양자, 파동 치유. 이게 이제 에너지 치유적인 거, 파동 치유적인 건 요즘 보완 대체의학적이고 뭐 신의학적 이걸로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많죠. 에너지 치유적인 게. 혼의 치유가 위축된 혼을 살리는 혼유, 의지력 강화, 극기, 각성 훈련. 이게 혼의 치유의 가장 핵심이에요. 위축된 혼은 성장 과정에 생긴 거라고 이거예요. 소진은 성장하고서 생긴 거예요. 그냥 소진에 대한 그거 하면 자기가 의인이 돼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쉽게 소진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명상 치유에서 마음 챙김이나 뭐 거기에 다른 데 저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나 빙의 치유는 영을 치유한다는 말은 이 경우에나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 기전대 기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자. 자, 그러면 이미 앞에서 내가 시작할 때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메커니즘을 내가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앞에서 내가 설명할 때 의료적이거나 신경생리학 수준에서 신체적으로 순환기계, 면역계, 림프계 뭐 할 것 없이 모든 대사 증후군들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할 때는 그거는 기전이라고 쓰는 게 더 맞다. 이게 또 그 말이 기전이라고 쓰고 있어요. 기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신체적인 그 위의 생명장들 아까 얘기했지 에너지장이라든지 감정, 정서, 마음, 혼, 영 이거 전체 이 생명장에 대한 걸 치유. 왜냐하면 본론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건 아래 것을 갖다가 내포하면서 초월하고 의존한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의존이 뇌란 말이에요. 뇌. 기제로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죠. 몸, 맘, 영, 또 몸, 맘, 을, 영.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몸은 물론 에너지, 기에 대한 걸 잘 모르는 사람은 있겠지. 요즘 상식적으로 기에 대한 걸 다 아니까 서양에서도. 그러니까 몸을 그 두 개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 또 마음이란 건 감정, 정서. 또 그 바로 밑에 그거는 본능적인 거, 리비도, 추동적인 거. 여기까지 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마음, 혼, 영. 이렇게 되면 6가지에 대한 그거 자체가 어때요? 심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심의식. 이거 자체가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에 나빠진 거. 혼의 위축을 해서 나빠지면 전체가 다 이렇게 나빠진 상태로 되고 그리고 자체에서 벗어나려면 심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몸만 원령에 대한 이거 자체가 병리적인 상태에서 이게 만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걸 지배하는 건 혼이고 무의식이고 그걸 갖다가 어때요?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은 급한 불 끄듯이 치유요법도 적용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이걸 갖다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치유 기제를 갖다 그게 몸에서부터 하는 거하고 점차 나중에 단계 가서 마음 챙기까지 하는 거까지 해야만 이게 된다는 거. 심의식의 변화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치유기제의 핵심의 그거예요. 의학 범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좌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의료적인 거예요. 의료적인 거. 서양 전통 의학이죠. 기계적 심신 이원으로
이쪽은 동양의 전일의학, 심신 이론론이고 3은 그게 일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경험 물리과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는 정신, 심리, 생명, 추동, 에너지, 의식, 무의식, 초의식. 의식, 무의식, 초의식은 뭐예요? 무의식은 어때요? 혼의 식이고 영적인 식은 초의식이라면 초의식, 초의식, 심적 무의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 또 그 초의식을 지배하는 건 카르마고 그걸 카르마인 걸 알아차리고 깨닫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아까 얘기한 마음 챙김, 이거 통속적인 얘기를 했지만 자각의식이죠. 자각 알아차림. 근데 그것도 어때요? 초자각이란 말을 썼어요. 메타란 말을 갖다 서양에서 해서 메타하고 초자각하고 달라요. 조금씩. 메타 자각은 자기가 지금 알아차리고 자각하는 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때문에 그게 메타 자각이지만 이거는 그 알아차림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자기의 무의식의 이런 불안, 공포 뭐 이런 게 일어나게 하는 그게 갈 때 혼의 움직임, 혼의 작용 여기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칼마가 작용해가지고 칼마직으로 하는 거예요. 심정 무의식에 칼마직에. 이거 자체가 움직이고 작동하는 거를 보는 거지. 메타 자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강조하는 것은 초자각적인 그것이 보통 여러분이 치유 대상자, 여러분 클라이언트한테 이걸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치유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치유자인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얘기지. 그 안 그래 이거. 변화의 원리에 대한 것도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인 반응 변화지. 이 PPT를 하나하나 얘기해주는 이유가 치유 기제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는 의식, 무의식, 초의식의 어떤 반응을 갖다 모든 건 어때요? 보통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해요? 자동 반응한다. 자동 반응.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무의식에 의해 자동 반응한다. 혼과 무의식이 뇌를 통해 가지고 자동 반응하는 거예요. 자동 반응 안 하게 하는 게 뇌를 탁 주시하면 뭐예요? 자동 반응하고 싹 사라지겠지. 자동 반응이라는 게 다 뭐예요? 뇌가 돌아가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뇌를 주시하란 말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야. 불행하게도 명상하는 사람들이 그거 강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뇌를 주시하면 어때요? 근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게 자동 반응을 대응 변화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보면 대응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사실은 알아차리는 게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순간적으로 싹 사라지게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그건 어때요? 그런 게 다시 조건화가 되더라도 다시 강도 있게 보면 그 강도가 마음 챙기면 그런 게 없어요. 마음 챙기면 어떤 마음 챙김이 일어나면 그걸 달 돌리면서 그냥 알아차리고 보는 속에 사라지는 걸 그 말인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통찰이란 말을 쓰지만 불교의 법념처식의 그런 통찰을 하지도 않고 신과학적이고 현대적인 그런 통찰도 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면서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건 조건화가 되면 어때요? 또 다시 이게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라 이거지. 신기심이라고 하고 정기심이라고 해놨지만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이거에 받아맞는 스피릿을 그렇게 해서 놓은 거지만 바로 전일의학적인 상하의 상관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가 전통 지혜에서 얘기하는 걸 조금이라도 이런 보면 상자, 상생, 이런 표현이라는 게 전부 다 이게 따로가 아니고 삼원일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하는 관계와 입하는 관계, 상부이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서로 상의 상관적인 관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서 우리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게 따로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걸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치료와 치유는 서양은 대정치유고 심신의학적이고 또 생물의학적이고 그래 물론 정신의학은 정신의학적인 거지 하지만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는 어디까지나 전문 의사예요. 우리는 여기서는 저쪽은 달리 보완대처의학이나 심신통합의학이나 자연의학, 신학이 통틀어서 이게 혼론의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혼론치유학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게 상향, 하향, 인과적으로 병리적으로 돌아가든 치유로 돌아가든 이걸 알고 이걸 변화시키는 치유의 주체는 치유자하고 클라이언트도 주체란 말이에요. 주체. 그 주체가 그걸 하도록 여러분이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치유를 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 치유의 주체가 여기는 치유자가 치유 대상자가 다 주체란 말이에요.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죠. 정신과를 가서 앉더라도 다 대상을 놓고 하지 주체로서 얘기 안 해요. 뭐 해보면 좋겠다는 어드바이저는 하지만 주체로서 어떤 걸 하라고 이 프랙티스 하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보통 치료요법이나 방안심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 뭐 보완 대처의학적이고 자연적 이 모든 거에 대한 정상을 완화 호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계속 강조했어요. 그걸 하면서 근본 치유를 하려면 그 사람의 상향 하향으로 해서 바디, 마인드, 소울, 스피릿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병리적으로 지금 오래돼 가지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걸 갖다가 변환시키는 거예요. 심의식의 변환, 의식, 뇌 의식과 뇌가 변성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게 무의식에 그한 거, 이걸 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각성, 자각,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혼에 치우다 보니까 부정적인 걸 발휘하시면 인지 자체가 부정적인 인지를 갖다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인지 자각 훈련. 자기에 대한 자애. 불교는 수행 단계에서나 맞는 얘기지, 실제 현실적인 단계에서는 불교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현실적인 단계에서 무아를 얘기하고, 무아가 되게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이게
불교의 이 잭 앵글러 얘기, you have to be somebody before you have to be nobody. 불교적인 nobody가 되기 전에 somebody가 돼야 된다. somebody가 제대로 건전한 자기.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자기를 어때요? 자뻑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부정적이라는 게 다 잘못된 인지와 잘못된 그걸로 되는 걸 알고서 자기 자애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챙기면 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예요. 마음 챙긴 자애 명상을 얘기해요. 자애 명상 하기 전에 자기 자애부터 해야 시키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법부터 돼요. 그 자기 자애하는 만트라 이렇게 하고 인지를 변화시키고 뇌에 대한 걸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심의식에 대한 상향 하향에 대한 걸 갖다가 치유 쪽으로 병리 쪽으로 있는 걸 반전시키는 건 거기에는 인지 자각하고 의지, 의도, 각성, 성찰, 알아차림 자각 이게 필수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알파고 오메가예요. 이게 없이는 치유 기제가 발현되지 않는다. 이게 오다. 이게 일시적인 치유는 가능하지만